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조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벚꽃도 피고 굉장히 날씨도 좋은데 아침부터 이렇게 모자이크 굉장히 세게 깔린, 그리고 음성 변조도 되게 무겁게 깔린 것을 보시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노동권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도 그렇게 뾰족한 결론이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문제를 삼고 있고, 그리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보고 학생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대학원생은 학생이고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노동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듣기 불편하게 자신이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이라면 하는 일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씁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도 하고 영수증도 처리하고 필요에 의하면 출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할 법한 일과 학생이 할 법한 일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학생이 할 법한 연구, 실험, 조교, 논문, 학회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직장인이 할 법한 출퇴근, 월급, 미팅, 회식 등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대학원생이 100% 학생이기만 한가? 라고 헷갈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대체 왜 대학원생들은 직장인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희가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기 때문인데요. 카이스트 연구학력 실태조사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프로젝트 제안서를 써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의 1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돈을 받는 대가로 노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이 보장을 당연히 받는 것과 대학원생이 보장을 받는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당연히 보장받는 것들입니다. 우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만 노동을 하면 되고요, 원칙상. 그리고 야근을 할 경우에 추가 수당을 받고요, 휴가도 갑니다. 그렇다면 대학원생은 어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하루 8시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2시간 28분 정도의 업무, 다른 행정적인 업무나 프로젝트 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근을 할 경우에 추가 수당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휴가도 저희도 갑니다.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교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휴가 일수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교수님 눈치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휴가를 실제로는 적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급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대학원생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좀 글씨가 작은데요. 학사는 100만 원, 석사는 180만 원, 박사는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가 바로 돈 문제인데요. 그럼 이 돈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면요. 우선 학생이 교수님에게서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교수님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많을 때도 있고 프로젝트가 없을 때도 있어서 학생에게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옛날에는, 지금 법적으로 다 금지가 되었겠지만
독립계좌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한테 일단 월급을 다 수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월급을 나눠주는 일명 랩비 풀링제 그런 것을 도입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학생들에게 임금을 일괄적으로 다 걷어버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석사는 학생이지만 모든 박사생들은 노동자 취급을 받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가 모두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입학을 하는 즉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어떤 금액을 보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는 80만 원, 박사는 100만 원 이게 딱 정해놓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금액을 못 받았다. 그러면 TA나 RA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TA와 RA를 지급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전자과라고 어떤 전자과 학생이라고 해도 똑같이 미적분학이나 일반화학 조교를 동등하게 기회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마다 TO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괄적인 그런 정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는 숫자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2%가 갑자기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면 우리나라 연구소나 과학기술 그리고 기초연구에 큰 타격이 생기겠죠. 그리고 숫자를 넘어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떤 대학원생이 쓰신 글을 가져왔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겪는 고통은 이공계 대학원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을의 지위를 받는 모든 대한민국 약자가 겪는 불행이다. 네, 이 글을 쓰게 해주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익명의 공학계열 박사과정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당에서 오신 후보님들의 진솔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대학원생들의 무사 졸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